가해 추정 학생에 대한 즉시분리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인지한 직후에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분리시키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도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정 개정문에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통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만, 학교장은 집단폭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이 긴급조치를 바로 실행해 왔지만, 이 조치가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는 긴급조치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고 보호받기를 원했지만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자라는 게 바로 이 즉시분리 제도가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즉시분리 제도가 등장한 목적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직후에 피해 학생은 가해자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가해자를 격리시킴으로써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즉시분리 제도가 추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피해 학생에 대해 일어날지도 모르는 2차 피해를 방지하자라는 겁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너가 왜 이거 사안 접수하냐 이러면서 2차 가해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즉시분리를 통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자라는 목적이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시켜보자라는 건데요. 사안이 발생한 직후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갈등은 더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을 둠으로써 이들이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갈등 상황도 완화하고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즉시분리 제도는요, 최대 3일, 72시간 이내에 실시할 수 있고 이 기간은 학교장이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하긴 합니다. 이 최대 3일이라는 기간은 아동보호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직후에 긴급보호하는 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즉시분리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에 실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월요일 일과 시간에 사안이 접수되었다 라고 한다면 월요일을 포함해서 화요일, 수요일까지가 즉시분리 기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사안이 학교에서 일과가 끝난 이후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끝난 이후에 접수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교육활동일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즉시 분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안 접수가 반드시 평일에만 하란 법은 없습니다. 토요일 날 사안 접수가 이루어졌다. 근데 이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다음 교육활동 기간인 월, 화, 수가 즉시 분리 기간이 되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토요일 날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와 있는 상태에서 사안이 발생했고 접수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토요일부터 해서 일요일, 월요일까지가 즉시 분리 기간에 해당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에 사안 접수가 일어났으면 그날을 포함하고요. 교육활동이 아닐 때 사안 접수가 일어나면은 교육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다음 날부터 즉시 분리를 진행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즉시분리 운영상의 특징을 계속 한번 살펴보면은 이 제도는 피해 학생의 동의만 필요합니다. 즉 피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양식에도 똑같이 피해 학생 서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식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처럼 양식을 변형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도 도입 취지, 즉시분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동안 관련 학생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피해 학생의 서명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요, 즉시분리는 피해 학생의 동의만 필요한데 이게 오프라인 수업에서만 적용되느냐?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줌이나 구글 미트, 웨일온 등으로 진행되는 쌍방향 원격 수업이나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교육과정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면 즉시분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데 관련 학생이 같은 학교가 아니라면 즉시분리 대상은 아니지만 같은 학교의 다른 학년이라면 즉시분리 대상이 됩니다. 2차 가해 행위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즉시분리를 실시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즉시분리 대상은요, 학교의 생활부라든지 위클래스 등에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즉시분리 대상이 많을 경우에는요, 각각의 공간을 마련을 하지만 그조차도 여의치 않을 상황이다, 학교 상황이 열악하다라고 한다면은 한 공간에서도 즉시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학교에 공간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별도 공간으로 분리가 전혀 어려운 경우라면은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해서 가정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판단은 학교장이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 B라는 학생이 똑같이 나는 A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당했다라는 신고를 할 경우, 즉 쌍방이 피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모두 즉시분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즉시분리에 불응하게 되면은 학교장은 이 불응한 학생에 대해 긴급조치를 실시한 이후에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즉시분리는 무조건 실시하는 건 아니고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피해 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 또는 피해 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방학 중인 경우에는 이 제도가 굳이 실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가해 학생은 긴급조치로 이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입니다.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라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져서 가해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미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즉시 분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예외 경우도 있다는 점도 봐두시기 바랍니다.